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리즈 시절, 흔히 스포츠팀이나 한 인물의 전성기 등 좋았던 시절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즈 시절이라는 신조어의 주인공인 리즈가 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복귀하는데요. 챔피언십에서 막강한 공격력으로 벌리와 함께 치열한 우승 다툼을 벌인 끝에 최종 우승을 거두며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벌리가 탄탄한 수비 축구를 보여주었다면 반대로 리즈는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지난 시즌 사우스햄튼과 승격 단판전에서 패배해 승격에 실패했던 슬픔을 완전히 달래는 완벽한 우승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리즈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프리미어리그 강팀 중 한 팀이었습니다. 리버풀, 아스날과 함께 맨유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라이벌로 꼽혔는데요. 그렇다면 맨유와 리즈의 라이벌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들의 더비는 과거 잉글랜드에서 벌어진 장미전쟁에 빗대어 로즈더비라고 불렸습니다. 장미전쟁이 무엇이냐 함은 하얀 장미를 문장으로 쓰던 요크셔 가문과 붉은 장미를 사용하는 랭커스터 가문이 왕권을 두고 30년간 벌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각 지역에 속한 리즈와 맨유와의 라이벌리로 옮겨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일부에선 이것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애당초 맨체스터와 리즈는 당대 각 지역의 중심지도 아니었다고 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포항과 대전의 경기를 마치 신라 백제 더비라고 지칭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유니폼이 가문을 대표하던 장미 색깔에 맞게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맨유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리즈의 경우에는 50~60년대 유럽에서 최강이던 레알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벤치마킹한 것이기 때문에 장미전쟁에서 파생된 더비란 부분에서는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찰튼 형제 더비라고 불리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형제가 각각 맨유와 리즈를 대표하는 레전드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동생인 바비 찰튼, 현재는 별세하셨지만 맨유의 경기가 있을 때 때때로 중계 화면에 자주 잡히던 분이시라 익숙하실 겁니다. 그는 맨유에서 600경기 이상을 출전한 맨유의 전설이죠. 반면 그의 형인 잭 찰튼은 리즈에서만 20년 넘게 활약한 그 역시 600경기 이상을 출장한 리즈의 레전드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로즈 더비는 장미 전쟁이란 역사를 운운하기에는 지나치게 과장된 포장이고 생각보다 일반적인 더비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프리미어리그 출범 직전 시즌인 91-92 시즌에 우승을 거둔 리즈는 프리미어리그 출범 직후에는 그저 그런 중위권 팀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새천년을 앞둔 1999년 여름, 이들은 돈다발을 풀어 당시 실력 있는 선수들을 수급해와 리그 3위를 기록,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면서 잔뜩 고무된 리즈는 이때부터 막대한 자금을 풀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입된 선수가 훗날 맨유의 레전드가 되는 수비수 퍼디난드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로비킨, 비두카, 다쿠르를 거금을 들여 영입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 데이비드 오리어리 감독은 유소년에서 콜업한 선수들인 앨런 스미스, 해리 키웰, 우드게이트 등과 함께 이들을 적절히 조화시키기로 했는데 지금 봐도 탄탄한 스쿼드를 구축한 리즈는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0001 시즌, 리즈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베시탁스를 무려 6대0으로 박살내고 바르셀로나, 밀란과는 비겼으며 강호들을 차례차례 이겨나가며 4강 진출이란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당시 앨런 스미스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만 총 7골을 쓸어담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어 리즈의 돌풍을 주도했는데요. 그러자 성공에 취한 리즈데일 회장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염두하고 향후 수입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6천만 파운드를 대출했고 이 돈으로 선수를 수급했습니다. 이 말은 즉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 시 어마어마한 부채로 돌아온다는 뜻이었죠. 불행하게도 리즈는 2002년 리그 5위를 기록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오리어리 감독은 경질됐고 빚을 갚기 위해 최고의 선수들을 매각하기 시작했는데요. 퍼디난드를 라이벌이 맨유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내야 했고 로비킨을 토트넘으로 비교적 헐값에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듯 클럽이 한계에 다다르자 2003년 3월 피터 리즈델 회장은 물러나게 되죠. 그가 나갈 당시 리즈의 빚은 무려 1억 300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뒤를 이어 2003년 여름에는 우드게이트는 뉴캐슬, 해리 키웰은 리버풀로 떠났습니다. 이들 대신에 영입된 선수들은 당시 리즈란 클럽의 이름값에 걸맞는 선수들이 아니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선수들이 경기 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하면서 팀의 분위기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4년 5월 2일 리즈는 강등을 확정짓게 되죠. 97-98 시즌부터 5시즌간 리그 5위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던 강호의 몰락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리즈의 아이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앨런 스미스는 라이벌 맨유로 이적하면서 팬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자, 이후 수많은 감독들이 리즈를 맡아 부활을 이끌고자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부활은커녕 무려 3부까지 떨어지는 등 끝없는 추락을 거듭했죠. 2010년이 되어서야 다시 2부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암흑기 속에서 리즈 시절 구현에 앞장선 한 감독이 부임하게 되는데 2018년 아르헨티나 출신의 명장 비엘사가 리즈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그는 천재성과 여러 기행으로 무리뉴가 스페셜 1이라고 불린 것에 빗대 더 크레이지 1이라 불렸습니다. 그의 전술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감독들이 존재할 정도로 많은 지도자들의 롤모델로 불리는 인물이었는데요. 펩 과르디올라가 전술적인 조언을 얻고자 그를 만나기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명성을 지닌 그가 2부 리그의 리즈 감독으로 부임한 이유가 무엇이냐? 리즈가 막대한 연봉을 제시한 것도 있지만 비엘사 스스로 리즈란 팀이 자신의 전술을 실험하고 혁신을 가져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엘사는 리즈에게 오퍼를 받았을 당시 지난 시즌의 경기를 70시간가량 보며 선수단을 모조리 분석해 전술 계획표를 작성했고 이를 보드진에게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와 비슷한 클래스를 가진 감독도 동시에 후보군에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감독 후보가 리즈 선수들을 전혀 몰랐던 것에 비해 전술 분석까지 해온 그의 열의에 보드진은 감동했고 구단 측은 그의 요구들을 전부 수용할 것은 물론 전폭적인 지원까지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단 역사상 최고 연봉, 자유롭게 팀을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며 리즈로 오게 되죠. 비엘사는 선수단에게 유기적인 움직임을 강조하며 특유의 변형 3-4-3, 3-3-3의 전술로 개인의 개성을 누르고 팀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전원 맨투맨이란 특유의 수비 전술 속에서 단단해진 리즈는 챔피언십에서 리그 최소 실점과 승률 55%를 기록, 구단 100년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2020년 마침내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승격이었기에 리즈 구단은 비엘사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리즈 신의 한 거리를 마르셀로 비엘사 위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엄청난 명성을 자랑하던 클럽이 16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무대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많은 팬들이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올드 팬들은 어린 시절 봤던 팀의 찬란한 복귀에 상당히 반가워했고 뉴비 팬들은 리즈 시절이란 신조어의 주인공인 이들이 어떤 축구를 보여줄 것인지 궁금해했죠. 이들의 바람처럼 비엘사의 맨투맨 전술,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한 닭공 전략은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프리미어리그 복귀 시즌 최종 9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엘사의 축구는 선수들에게 체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전술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부상병동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리즈 특유의 공격적인 전술이 통하지 않으면서 대량 실점을 범하는 경기가 늘어났죠. 결국 부진한 성적 끝에 2022년 보드진은 리즈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불린 비엘사를 고민 끝에 경질시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제시 마치가 부임한 뒤 리즈는 극적인 잔류에 성공하긴 했지만 섣불리 좋아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빅클럽들이 핵심 멤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2022년 여름 잉글랜드의 유로 준우승에 큰 역할을 하며 주목을 받은 중원의 에이스 칼빈 필립스는 맨시티로, 공격의 에이스인 하피냐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습니다. 따라서 첫 정규 시즌을 맞이하는 제시 마치는 이들이 남긴 막대한 이적료로 리빌딩을 단행하게 되죠. 그렇게 자신의 제자들을 비롯해 유망주들을 데려오며 새로운 스쿼드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제시 마치는 비엘사처럼 높은 에너지, 전방 압박을 구사하며 비엘사의 전술과 비슷한 궤의 공격적인 축구의 명맥을 그대로 이어가며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다만 포지션 플레이 기반의 비엘사에 비해 보다 수직적이고 직선적인 빠른 공격 전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제시 마치의 리즈는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으나 문제는 전반전에 압박하는데 풀파워를 쓴 탓에 후반전에 접어들며 체력 고갈 문제를 보였고 그 순간부터 공간이 벌어지고 중원과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스쿼드까지 얇아 교체 카드의 퀄리티가 좋지 않았기에 교체로 흐름을 바꾸기도 쉽지 않았죠. 결국 제시 마치는 2023년 2월 6일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리즈는 분위기 반전에 실패하며 해당 시즌의 끝으로 강등되고 말았는데요. 강등되자마자 리즈에는 수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라드니차니 구단주가 2대 주주인 프리나이너스 엔터프라이즈에게 모든 지분을 매각하면서 구단주가 한 차례 바뀌게 되죠. 동시에 독일 출신의 파르케 감독이 선임되었습니다. 파르케가 누구냐 하면 노리치를 이끌며 두 차례나 승격을 이끈 감독으로 스코파컵만큼 승격 전도사라고 불린 감독이었습니다. 리즈의 보드진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수완을 발휘하고 승격 경험도 있는 그가 리즈를 안정화시켜 다시 한번 부활시킬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이들의 기대처럼 파르케는 2년 차인 2025년 여름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뤄냈습니다. 단언컨대 승격 주역이라고 하면 득점왕을 차지한 조엘 피루였지만 파르케의 점유 중심의 전술에서 양측면 윙어인 솔로몬과 다니엘 제임스가 보다 전력의 핵심 축으로 활약했습니다. 이들은 1부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으나 2부에선 다른 클래스를 보이며 승격의 주역으로 활약했죠. 그런데 최근 파르케 감독의 거취를 두고 여러 이슈가 나왔습니다. 과거 프리미어리그에서 부진했었다는 점에서 경질 가능성이 제기된 것인데요. 파르케가 그동안 선수 영입과 관련해 보드진과 마찰을 빚어 긴장 상태를 유지해왔었기 때문에 이는 무시할 수 없는 루머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보드진이 내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했었다고 하죠. 결과적으로 내부의 반발과 시즌의 성과를 고려해 유임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 시즌 우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파르케의 축구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유임이 결정된 파르케, 그리고 다시 프리미어리그에 도전하는 리즈. 이들이 과연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자신들의 색깔을 유지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